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정기석입니다.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코로나19 유행 추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그 전주인 1월 첫 주 대비해서 약 27% 감소했습니다.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11%가 감소했고, 주간에 신규로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이제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해왔던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그들의 면역 상황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고위험군은 우리나라에 1,420만 명으로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면역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840만 명, 즉 나머지 580만 명에 해당되는 고위험군의 40%가 아직 제대로 된 면역을 못 갖췄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면역의 기준은 최근 6개월 사이에 감염이 된 분을 얘기합니다. 6개월 안에. 그리고 면역 접종은 4개월 안에 접종을 받은 분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면역을 얻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충분한 대상 인원을 우리가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위험군의 40%는 면역이 약해서 병에 걸리면 중증으로 이행하기 쉽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많은 노력 끝에 지금 33.9%의 접종률을 보입니다. 즉 3명 중에 1명은 맞았다는 얘기고, 애당초에 질병관리청의 목표는 50%였습니다. 면역 저하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지금 한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나 고무적인 것은 감염 취약시설의 이용자나 종사자들은 60.5%까지로서 목표치를 상회를 했습니다만은 이 대상자들은 전국적으로 한 74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00%를 목표로 해서 전원 면역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이 60세 이상의 예방접종률 중에서 보면 65세 이상은 다행히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숫자이고요. 반면에 60에서 64세는 지금 한 19%밖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만 백신을 맞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60에서 64세를 위중증 이행률이나 치명률을 살펴보면 그리 낮지 않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노인이라고 정의하는 65세 이상에는 들지 않지만 예비 노인들도 상당히 위중증과 치명률이 높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좀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방 계량 백신 접종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주셔야만 향후 실내 마스크 조정을 할 때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이 고위험군을 어느 정도 더 예방해 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마스크 의무 조정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고 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쪽은 고위험군입니다. 감염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안 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해제를 하더라도 우려할 정도로 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느는 와중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고위험군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계량 백신 접종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번 동절기 유행에서 한 450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많은 분들이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걸리지 않거나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이 이 집단적인 면역에 참여를 해 주셔야 앞으로 방역 정책을 펼치는데도 굉장히 요긴하게 우리가 정책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걸릴 사람 다 걸리고 면역 가질 사람 다 가져주시면 다음 방역 정책, 특히 예방접종 정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릴 수는 없으니 예방접종 맞으실 분들은 계량 백신 꼭 맞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노력 많이 해왔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이번에 특히 계량 백신 접종에 노력을 더 해주시고 또 각 지자체별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차용해서 각 지자체에 맞는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정책을 수행을 해서 적어도 이번 달 말 혹은 2월 말까지 최대한 많은 인구가 면역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이번에 돌아올 봄 혹은 여름 아니면 이번 동절기 유행에서 우리가 면역의 정도를 갖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해외 상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 상황을 살펴보면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일 최근 1월 9일자 영국 가디언즈에 보면은 1월 1주차까지 중국 대도시 인구의 70%에서 90%가 감염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은 걸릴 사람은 거의 다 걸린 것이니까 대도시에서의 정점은 지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춘제가 겹치면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혹은 시골로 움직이는 그 이동의 숫자가 20억 명 연인원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2배로 늘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또 다른 정점 제2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자 양성률이 1월 첫째 주 우리가 정책을 시행할 때는 최고 31%까지 양성이 나오다가 평균적으로는 한 20%가 나왔고요. 지난주에는 9%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좋은 현상이고 제가 바라건대 잠복기를 감안한 이틀 동안에 감염이 증가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5% 미만은 나와줘야 이 검사의 질과 그다음에 순서가 좀 맞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국 외에 지금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입국한 나라가 일본,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이런 순서입니다. 이쪽도 사실은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일본은 지금 감소 추세로 들어서긴 했지만 최근에는 10만 명당 확진자가 우리나라의 1.5배를 넘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아시다시피 XBB 1.5 등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수가 있으나 미국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지금 유행이 조정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입국하는 숫자에 대해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입국하는 하루 숫자는 한 6만 5천 명 정도가 보이고 있고 중국의 입국자 숫자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단기 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000여 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일본 많지는 않지만 홍콩 우리나라 주변 대만 특히 미국 등 이런 데서 다 유행이 매우 감소로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